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 진행자 김지연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잘 들으시면 한 가정에 1년에 2,300만 원이 절약되실 수 있어요. 말이 됩니까? 근데 진짜입니다. 26년 만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부모님 간병비를 함께 책임지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이 방송 안에 3가지 답이 들어있어요. 첫째,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둘째, 우리 부모님이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셋째,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3가지를 다 알고 가시려면 끝까지 들으셔야 해요. 특히 마지막 3번째,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 3가지는 방송 후반부에 풀어드립니다. 이걸 모르시면 정책이 시행돼도 혜택을 못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한 분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혹시 매달 27일이 무서우신 분 계신가요? 지난주 저희 게시판에 영숙 씨라는 50대 직장인 따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지연 씨, 저는 요즘 잠을 못 자요. 매달 27일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요. 작년 봄에 친정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처음엔 큰 병원에 모셨다가 한 달 뒤 요양병원으로 옮겨드렸답니다. 근데 그날부터 저희 집 살림이 무너졌어요. 요양병원 입원비는 건강보험이 도와주는데 간병비는 한 푼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매달 270만 원. 이 돈을 저희 부부가 다 내고 있어요. 올해 큰애가 대학생이 되면서 학비도 만만치 않은데요. 어머니 간병비에 큰애 등록금에 둘째 학원비까지. 지난달엔 결국 저금통까지 깨서 채웠어요. 큰애가 그걸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한 학기 휴학할까?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내가 어머니 모시면서 큰애 학업까지 막아야 하나. 그런 생각에 베개에 얼굴 묻고 한참 울었답니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어머니 모시는 게 잘못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까? 저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그 트로트 한 곡을 차에서 들으며 출퇴근하는데 요즘은 그 노래만 나오면 자꾸 눈물이 나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도마질 하시면서 흥얼거리시던 그 가락. 그 한 소절만 들어도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어머니가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계세요. 딸 얼굴도 잘 못 알아보실 때가 많고요. 어머니 미안해요. 어머니 아프신 거 죄송한데 우리도 지쳐가요. 지연 씨, 정부가 간병비도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이대로는 우리 가족이 무너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연을 받아 읽으면서 제가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영숙 씨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의영 씨, 정희 씨, 명숙 씨, 우리 주변 어디에나 계신 따님, 아드님들의 이야기예요. 부모님 요양병원에 모시고 매달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간병비를 내시느라 자식들 허리가 휘는 가정. 그 돈 마련하시느라 자식들이 적금 깨고 보험 해약하고 결국 빚까지 지시는 가정. 심지어 이런 말까지 생겼답니다. 간병 파산. 부모님 한 분 모시다가 자식 가족이 통째로 무너진다는 그 말. 이게 우리나라가 26년간 안고 살아온 무거운 짐이었어요. 영숙 씨처럼 자녀 입장에서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 마음은 또 어떠실까요? 저희 게시판에 70대 후반 옥자 어머님이 사연을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지연 씨, 나 요양병원에 누워있은 지 2년이 되어가요. 밥 먹는 것도 화장실 가는 것도 다 남의 손을 빌려야 하는 신세예요. 근데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딸 얼굴이에요. 면회 오는 우리 딸 얼굴이 한 달 한 달 헬쑥해져요. 나 때문이라는 거 다 알아요. 지난번에 면회 왔을 때 딸이 차 키를 떨어뜨리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얼마나 힘드냐고 물으니까 괜찮다고 웃는데 그 웃음이 너무 슬퍼서요. 밤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트로트 한 곡 들으면서요. 나도 한때 저렇게 노래 부르며 자식 키우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집만 드는 신세가 되었구나 싶어서 이불 속에서 혼자 눈물만 닦아요. 차라리 내가 빨리 가는 게 나을까? 밤마다 그런 생각만 들어요. 여러분, 이 사연을 읽고 한참 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부모님은 아프신 게 죄송하시고요. 자식은 모시는 게 힘드시고요. 서로가 서로를 미안해하면서 서로 마음 다치면서 그 무거운 짐을 한 가족이 다 짊어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소식이 있어요. 26년 만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이 무거운 짐을 함께 들기 시작한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풀어드릴게요. 먼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부터 짚고 가요.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시면 비용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입원비. 이건 건강보험이 도와줘서 본인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지요. 문제는 두 번째, 간병비입니다. 간병인 한 분이 부모님 한 분을 24시간 돌봐드리시면 한 달에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나와요. 공동 간병이라고 한 명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경우라도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들어요. 이 돈이 26년 동안 한 푼도 보험에서 안 나왔어요. 오로지 가족이 다 부담했답니다. 부모님 입원비 50만 원에 간병비 270만 원. 합치면 한 달에 320만 원이에요. 이 돈을 가족이 매달 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한 분 모시다가 자식 가족이 노후 준비를 못한다. 부모님 한 분 모시다가 손자 학원도 끊는다. 이런 말이 그냥 생긴 게 아니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느냐. 2026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영숙 씨가 매달 270만 원 내시던 그 간병비. 2026년 하반기부터는 한 달에 80만 원 정도만 내시면 돼요. 여러분, 매달 190만 원이 가족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1년이면 2,300만 원 가까이. 누군가의 1년 연봉과 맞먹는 돈이 다시 가족의 손에 들어오는 셈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의료 역사상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예요.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가슴이 좀 풀어지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저는 이 정책 발표를 처음 봤을 때 영숙 씨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옥자 어머님이 떠올랐어요. 매달 27일이 다가오면 가슴 답답하시던 영숙 씨. 2026년 하반기부터는 그 가슴이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자식 손 떨리는 거 보시며 차라리 빨리 가는 게 낫겠다 하시던 옥자 어머님. 이제 그런 마음 안 가지셔도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모든 요양병원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른바 의료중심 요양병원이라는 곳에 입원하신 분들이에요. 이름이 좀 어려우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의사 선생님이 더 많고 간호사 선생님도 더 많고 의료 서비스가 잘 갖춰진 요양병원을 뜻해요. 정부가 이런 병원을 전국에서 선정합니다. 2026년 하반기에 첫 번째로 200곳을 뽑아요. 환자 약 2만 명에서 4만 명 정도가 첫 대상이에요. 이게 매년 늘어납니다. 2028년 350곳, 2030년 500곳, 중장기적으로 8만 명까지 확대된답니다. 이걸 위해 정부가 5년간 6조 5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만큼 정부가 이번엔 정말 진심이라는 뜻이에요. 대상이 되는 환자분도 정해져 있어요.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환자분이 우선이에요. 뇌경색 후유증으로 거동이 어려우신 분, 파킨슨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 중증 치매로 종일 돌봄이 필요하신 분, 척추 손상이나 큰 사고로 거동이 불가능하신 분, 말기암 환자분, 이런 분들이 우선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오늘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 채널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주변에 부모님 모시느라 힘드신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이 정보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지금 부모님이 입원해 계신 요양병원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신청하셨나요? 선정되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요양병원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원무과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만약 지금 다니시는 요양병원이 아직 신청을 못했다면 가까운 지역의 다른 요양병원도 한번 알아보세요. 이사가는 부담이 있긴 하지만 한 달에 190만 원 가까이 절약된다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간병비 외에도 2026년에 함께 좋아진 것들이 있어요. 이게 또 만만치 않게 큰 소식이에요. 먼저 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액이 인상됩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라는 게 뭐냐 하면요. 부모님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시는 게 아니라 집에 계시면서 방문 요양보호사분이 와서 도와드리는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한 달 한도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장기요양 1등급 받으신 어르신. 2025년에는 한 달 231만 원까지 서비스 받으실 수 있었는데
2026년에는 251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장기요양 2등급 받으신 어르신 2025년 208만 원에서 2026년 233만 원으로 늘어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1등급 받으신 어르신이 한 달에 방문 요양 41번 받으셨다면 이제 44번까지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2등급 받으신 어르신은 37번에서 40번까지 늘어나고요. 그만큼 어머님, 아버님 댁에서 더 자주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뜻이죠. 또 한 가지, 가족 휴가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부모님을 직접 돌보시는 가족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부모님이 장기요양일 2등급이시거나 치매 어르신이시면 직접 돌보시는 가족이 잠깐 쉬실 수 있도록 부모님을 잠시 단기보호시설에 모실 수 있고요. 종일 방문 요양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제도인지 모르세요. 직접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가족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부모님 식사 챙겨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씻겨드리고, 대소변 받아드리고, 밤에 부모님 깨실 때마다 따라 일어나야 하시고요. 이걸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몇 년을 하시는 가족이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정작 본인이 먼저 무너지세요. 허리가 아프시고 잠을 못 주무셔서 우울증이 오시고 사회생활도 끊기시고요. 그래서 가족도 잠시 숨 돌리실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가족 휴가 제도예요. 이 제도가 2026년에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또 정말 큰 소식 하나 더.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라는 게 폐지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의료급여를 신청하실 때 자식이 돈을 좀 번다 싶으면 그 돈을 부모님 소득으로 쳐서 의료급여를 못 받게 만들었거든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옛날 법 때문이었어요. 근데 자식 입장에서 그게 한번 마음의 짐이 되거든요. 부모님이 의료급여 못 받으시는 게 다 내 탓 같고 내가 돈 더 잘 벌어야 부모님 도와드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죄책감. 이런 무거운 마음을 자식들이 26년간 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양비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제 자식 소득이 부모님 의료급여 신청에 영향을 안 미쳐요. 이 변화로 그동안 의료급여 못 받으셨던 부모님들이 새로 받게 되실 거예요. 집에 계신 어머님, 아버님께 꼭 알려드리세요. 자, 여러분. 좋은 소식만 들려드리면 안 되겠죠. 이번엔 주의할 점도 분명히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장기 입원하시면 본인 부담이 늘어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반년이 넘으시면 부담이 조금 더 커지고요. 1년이 넘어가시면 부담이 조금 더 커집니다. 정확한 숫자로는 180일 이상 입원하시면 본인 부담 10% 추가. 360일 이상 입원하시면 20% 추가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요양병원 장기 입원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랍니다. 부모님이 충분히 회복되시면 집으로 모시거나 재택 돌봄으로 전환하는 걸 권하는 거죠. 이 점은 미리 알고 계셔야 해요. 두 번째, 이번 정책은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일반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다면 처음에는 혜택을 못 받으실 수 있어요. 의료중심 요양병원이 점차 늘어나면서 적용 범위가 넓어질 거예요. 세 번째, 대상 환자가 정해져 있어요.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환자가 우선이에요. 경증이나 안정기 환자분은 처음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부모님 상태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다는 거 미리 알고 계셔야 해요. 네 번째, 시행 시기가 약간 늦춰질 가능성도 있어요. 정부가 의료계와 환자단체 의견을 더 들어보고 시작하겠다고 했거든요. 2026년 하반기가 약간 미뤄질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계신 분 또는 앞으로 모실 준비를 하시는 분, 세 가지 행동만 기억하세요. 첫째, 지금 다니시는 요양병원에 직접 물어보세요. 여기가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신청했나요? 2026년 하반기부터 간병비 급여와 적용되나요? 이 두 가지를 꼭 물어보세요. 둘째, 부모님 장기요양 등급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장기요양 1등급, 2등급이시면 가족 휴가제도와 한도액 인상 혜택을 더 받으실 수 있어요. 만약 등급 신청을 아직 안 하셨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377로 전화하셔서 신청 상담 받으세요. 전화 한 통이면 친절하게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부모님 등급이 이미 있으신 분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다면 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세요. 한 등급만 올라가도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가 훨씬 많아져요. 셋째, 의료급여 신청을 다시 검토해 보세요.
자식 소득 때문에 그동안 거절당하셨던 분들. 2026년부터는 새로 받으실 수 있게 되니 다시 한번 신청해 보세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 챙기셔서 가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풀어드린 이 변화, 26년 만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부모님 요양병원에 모셔놓고 매달 가슴 졸이며 사셨던 모든 가정, 간병비에 무너지신 모든 가족, 이제 정부가 함께 짊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완벽한 정책은 아닐 수 있어요. 시행 과정에서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처음에는 모든 가정이 다 혜택을 받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26년간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던 이 무거운 돌이 드디어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딥니까? 자, 처음에 사연 주신 영숙 씨.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신다면 한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영숙 씨, 조금만 더 견디세요.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정부가 함께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영숙 씨가 차 안에서 들으시던 그 트로트 한 곡. 이제 그 노래에 눈물 없이 흥얼거리실 수 있는 날이 곧 와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흥얼거리시던 그 가락이. 다시 따뜻한 추억의 가락으로 영숙 씨 마음에 돌아오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옥자 어머님. 자식 손 떨리는 거 보시며 차라리 빨리 가는 게 낫겠다 하시던 그 마음. 오늘만큼은 그 마음 내려놓으세요. 어머님이 짐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이 세상에 계셔주시는 게 자식들에게는 큰 힘이에요. 이제 정부가 어머님 곁에 함께 있겠다고 손을 내밀었어요. 오늘 밤 라디오에서 옛 트로트 한 곡 흘러나오시거든요. 이불 속에서 눈물 닦지 마시고요. 한 소절 같이 흥얼거리시면서 편안히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자식한테 미안해 마시고 오늘 밤은 편히 주무세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 자식한테 짐 되기 싫다고 가슴앓이 하시던 어머님 아버님들. 이제 그 짐의 무게가 줄어듭니다. 자식이 부모님 모시는 게 가족을 무너뜨리는 일이 아닌 시대. 그 시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서 혹시 부모님 모시는 자녀분 떠오르신다면 이 영상 꼭 보내드리세요. 엄마, 아빠, 이거 한번 봐봐. 이제 우리 좀 숨통 트일 것 같아. 이 한마디가 가족의 짐을 함께 나누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2026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 부담이 100%에서 30% 정도로 줄어듭니다. 월 270만 원이 월 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대상은 의료 중심 요양병원 200곳에 입원하신 의료 필요도 높은 중증 환자, 장기 요양 한도액도 인상되고요. 가족 휴가 제도도 좋아지고요. 의료급여 부양비도 26년 만에 폐지됩니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1537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정보를 영상으로 다시 보고 싶으신 분, 어머님 아버님께 보여드리고 싶으신 분, 저희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 채널에 오시면 오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다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이 돈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세상. 26년이 걸렸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사랑과 따뜻한 변화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라디오 김지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